자, 3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식을 우리가 만들었죠. 그죠? 예. 그걸 이용을 해서 실제로 한번 문제를 가지고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2차 방정식의 세계에서 근의 판별은 판별식을 이용했었다 그랬죠. 판별식. 2차 방정식에서는 판별식을 이용해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판별식이 0이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를 가지고 근이 2개, 1개, 물론 얘는 중근입니다. 그러니까 중근을 2개로 볼 수 있습니다. 얘는 뭐냐? 빵개. 얘는 허근을 갖는다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2차 방정식에서는 이렇게 사용을 했다면 3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은 어떻게 했더라? 극값이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여기서 대전제가 되게 중요합니다. 뭐였지? 극값이 존재한다면, 사실 근값이 존재할 때와 근값이 존재하지 않을 때 두 개를 나눠서 판단해야 되는 거지. 일단 극값이 존재할 때는 F알파 곱하기 F베타. 알파 베타가 뭔지 알죠? 예, 극대일 때, 극소일 때의 X값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곱을 이용해서 판단할 수 있는데, 이게 0보다 작다면 부호가 다르니까 근이 몇 개? 3개. 그 다음에 F알파 곱하기 F베타가 0이면 근이 몇 개? 2개. 또 F알파 곱하기 F베타 윤수의 근이 부호가 같다면 몇 개? 1개. 됐죠? 자, 대전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극값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극값이 존재하지 않을 때 어떠죠? 극값이 존재하지 않을 때. 극값이 존재하지 않아. 극값이 존재하지 않을 때라는 말은 f 프라임 x의 판별식이, f 프라임 x는 0이라는 말을 꼭 써줘야 되겠죠? f 프라임 x는 0의 판별식이 0보다 같거나 작을 때가 극값이 존재하지 않을 때가 되겠죠. 그죠? 또는 이렇게 말해도 되고, f 최고 차익에서 양수라는 전제하에 f 프라임 x는, 즉 최고 차익에서 양수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2차식의 경우에는 아래로 블록이 되겠죠? 자, 얘가 공중에 떠 있으면 되는 거지. 같아도 됩니다. 그죠? 자, 요런 상황이라면, 요런 상황 또는 요런 상황, 같은 상황이긴 한데, 요런 두 상황이라면 극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지. 극값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근이 몇 개가 된다고요? 근은 무조건이라고 그랬어. 이건 무조건 1개야. 근이 무조건 1개라 그랬어. 그러면 근이 1개 갖는 상황이라는 말은, 미안하지만 두 가지 상황을 쪼개서 따져봐야 돼. 극값이 존재하는 상황과 존재하지 않는 상황. 존재할 때는 요런 상황, 존재하지 않을 때는 무조건 극값이 존재하는 무조건 1개니까. 됐습니까? 자, 이렇게 따지는 게 근의 판별식, 우리가 만든 판별식을 이용해서 따진 거예요. 됐죠? 근데 선생님, 4차는 어떻게 하고요? 5차는 어떻게 하고요? n차는 어떻게 하고요? 초월함수는 어떻게 합니까? 그쵸? 그러니까 일반적인 방법을 알아야 될 텐데, 그 일반적인 방법은 뭐냐면 이렇게 그래프를 이용해서 따지는 거야. 이 아래서 할 겁니다. 뭘 이용한다고요? 그래프를 이용. 이건 완전 원칙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프를 이용해서 따질 거야. 됐습니까? 위에 것도 원래 그래프를 이용해서 따진 거는 맞잖아. 이것도 원래 그래프를 이용해서 따졌는데 미리 좀 한번 따져 놓은 거기 때문에 이제는 외워서 쓰자라는 거고, 3차 정도까지는 외워서 쓰자라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한다? 그래프를 이용을 해서 꼼꼼히 교점의 x좌표, 뭐라고? 두 함수의 교점의 x좌표의 개수로 이제 근의 개수를 따지게 됩니다. 됐죠? 지금 현재 주어진 문제를 우린 두 가지 방식으로 풀어볼 겁니다. 어떻게? 근의 판별식, 우리가 만든 근의 판별식을 이용해 볼 거고, 일반적인 그래프의 교점의 형태로, 그 교점의 개수를 찾는 형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자, 이제 가봅시다. 여기 좀 싹 다 지우고, 싹 다 지우고. 자, 그러면 이제 주어진 식을 관찰해 봤는데, 얘를 fx랑 gx로 쪼개는 것도 실력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통째로 fx를 놓고 fx는 0으로 놓고 풀래요. 뭐 좋아요. 먼저 근의 판별식 쓰는 것부터 먼저 빠르게 가볼게요.
근의 판별식.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너를 fx로 보고 fx는 0으로 보겠다는 거야. 됐습니까? 그럼 우린 뭘 따져야 되는 거지? 우선 f'x가 0이 되는 점이 0이 되는 값이 두 개 존재하는가? 이게 무슨 말이지? 판별식이 0보다 큰가? 누구의 판별식이 f'x는 0의 판별식이 두 개가 존재하는가? 이런 경우는 뭔데? 극값이 존재하는 상황이지. 극값이 존재하는 상황이야. 됐죠? 그럼 극값이 존재할 때는 이 세 가지 상황이 다 발생하는 거죠. 그죠? 극값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무조건 닥치고 한 개의 실근이라고 했어. 됐죠? 그래서 먼저 극값이 존재하는가 한번 확인해 봤어. 확인해 봤더니만 차근차근 써볼까요? 네, 천천히. f 프라임 x는 3x제곱 마이너스 6이 12x 더하기 9가 될 것이고 3으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이 될 것이고 이것도 한번 또 예쁘게 정리하면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 됐죠? 그래서 우리는 는 0이 되는 녀석 근을 체크해 봤더니만 오호 근이 두 개 나왔습니다. 그러면 얘를 차근차근 할게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슉. 뭐의 그래프예요?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봅니다. 잠깐만. 이쪽 어차피 우리는 극값이 양수에서 존재한다는 걸 지금 식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럼 해볼게요. 여기가 1, 2, 3, 1, 3. 이참 도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차근차근 뿔, 대, 마, 너는 극대, 마, 소, 뿔, 너는 극소. 됐습니까? 극값이 존재합니다. yes, 극값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상황이 다 펼쳐질 수 있겠네요. 그럼 체크 들어갑니다. 판별식으로 먼저 가는 거야. 자, 빠르게. 자, 어떻게? f 알파가 뭔데? f 알파가 극대값 1 곱하기 f 극소 f1과 f3을 체크했을 때 부호가 뭔지 봐야 된다 그랬잖아. 맞습니까? 그럼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려면 f1하고 곱하기 f3이 어떻게 되면 되노? 0보다 부호가 다르면 되겠지. 무슨 말이야? 부호가 달라야 위아래 있으면서 x축을 3번 건들면서 그래프가 지나간다는 소리겠지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 f1은 몇이고 f1은 나 계산을 원래 안 해주는 사람인데 1 다 집어넣으면 10 빼기 6이니까 4 마이너스 a 이게 f1인 거고 f3은 어이씨 짜증나 계산을 해 3, 3, 9, 3, 27에다가 54에다가 더하기 27에다가 마이너스 a. 자, 지금 내가 f1과 f3을 계산했습니다. 요 녀석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0보다 작기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선 더 이상 계산 안 해줍니다. 왜?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a에 관한 2차 부등식을 풀어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a의 범위가 등장하겠죠. 오케이? 예. 그럼 이번에는 f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하나는 중근. 맞아, 기억나세요? 어떻게 된다? 한 개는 중근, 한 개는 중근이야. 그죠? 나머지 한 개는 그냥 중근이 아닌 실근이라고 쓸게요. 중근이 아닌 실근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뜻이겠지, 그지?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든 판별식을 써보면 f1과 f3을 곱해서 극대값과 극소값 둘 중에 하나는 0이 나와야 된다는 뜻인 거니까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네요. 그럼 요때의 a 값을 추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개의 실근을 갖는다? 그러면 f1과 f3이 같은 쪽, 극대랑 극소가 같은 쪽, 둘 다 양수던가 둘 다 음수기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지금 나는 3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식을 이용을 해서 풀어본 거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래프로 이제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래프를 푼다는 게 무슨 말이었냐면
두 개의 식으로 보는 거라 그랬잖아. 즉 주어진 녀석을 fx 빼기 gx는 0이라고 놓고 fx는 gx라고 한 다음에 fx와 gx 함수를 그려서 교점의 x좌표를 찾으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은 두 개를 어떻게 쪼개느냐가 관건이라고 그랬고 쉬울 수도 있고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딱 봤더니만 fx를 이렇게 잡겠습니다. fx를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더하기 9x로 잡고요. gx를 그냥 나는 a라고 잡겠습니다. 이때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를 추적하면 되겠죠. 그러면 나는 요 x제곱 마이너스 6x제곱 더하기 9x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야 되겠네. 그래서 여기서 도함수가 필요했군요. 그래서 우리가 미분단을 해서 지금 이거를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자 fx를 연락 그려보면 당연히 도함수 구하고 하는 거 맞아. 예. 근데 사실 이거 도함수 안 구해도 이렇게 쉬운 그래프는 할 수 있는데 해볼까? x에 x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9와 예쁘게 생겼네요. x 마이너스 3의 제곱. 요 녀석에 접하는 부분, 만나는 부분이니까 해볼까요? 요런 그래프가 나오겠죠. 요런 그래프. 0에서 만났고요. 3에서 접했어요. 그러니까 너는 뭐가 되나요? 너는 3이 되겠죠. 오케이? 자, 이거 격자 직사각형 8개 틀에다가 때려 넣는 방법도 아셔야 됩니다. 그냥 연습? 예, 연습 한번 해볼까? 이미 알고 있는 거니까. 접하는 부분에서 2대 1 생각나시죠? 그 다음에 변곡점인 부분에서 어떻게 되더라? 1대 루트 3. 연습해본 거야. 여러분들 잘 외우고 있나? 이 문제를 푸는데 그걸 써먹을지 안 써먹을지 모르지만 한번 써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교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 거고, 그러면 세실근? 자, 세실근. 근이 3개를 갖는다 그랬으니까 이제 선생님 A는 어딘데요? A를 모르잖아. 단지 뭐 x축의 평행한 직선이라는 거밖에 모르니까 A를 위아래로 조정하는 거야. 이렇게 조정해 보는 거지. 이렇게 조정. 쭉쭉 조정해 보는 거야. 이렇게 조정해 보다가 만나는 점, 교점이 한 개냐, 두 개냐, 세 개냐, 빵 개냐 이런 걸 따지겠다는 소리인데, 야 어차피 교점은 적어도 몇 개 나오는 거야? 어떤 찐따 이렇게 했더니만 안 나온대. 완전 찐따야. 3차 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영원히 가는 거잖아요. 그죠? 오케이? 예. 어쨌든 교점은 적어도 하나 이상 나오겠네요. 그죠? 그럼 세실근을 갖는 상황이면 요렇게 요런 거 다 세실근 같죠? 자, 일반적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프와 그래프를 fx, gx로 쪼개서 이렇게 하면 전부 다 교점이 3개가 발생하는 거잖아.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가 2개네. 여기도 2개네. 요 사이에서 움직이면 세실근을 갖겠네. 그러면 극대값이 필요하고 극소값이 필요하겠네. 그럼 극소값은 당연히 일단 사람이라면 0인지 알겠네. 물론 얘도 아주 FM대로 풀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F'X 하시면 되죠 뭐. F'X는 3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가 될 것이고 좀 전에 했었던 것 같다. 3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따라서 3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1 위에서 했던 거야. 그지? 그러니까 그래프는 여전히 이렇게 그려질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작은 값 1에서 극대가 발생할 것이고 큰 값 극소가 발생하겠죠. 그죠? x값에 대한 얘기인 거야. x값 1에서 극대 3에서 극소인 거야. 그래프 개형을 파악하는 거야. 이미 다 연습 많이 했겠지만.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지? 극대값이 몇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을 대입했을 때의 극대값 누구? 야, 처음에 이 식이 아니야. 착각하면 안 돼. 처음에 이 식을 좀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그린 그림, 요 그림은 뭐라고? 요 fx의 그래프야. 됐습니까? 그러면 이때 여기에다가 x에다 1을 대입시키면 어떻게 되노? 1을 대입시키면 10 빼기 6은 4.
그럼 네가 뭐가 되는 거야? 너는 4가 되겠네. 극대값이 4가 되는 거고 극소값은 당연히 0이 될 것이고.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이 A는 위아래 위아래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교점의 개수를 변화시켜 보는 거죠. 그러면 어디까지? 여기까지가 경계치네. 요때가 근이 몇 개 되고 요때가 근이 몇 개 되는 거야? 아, 이제 얘기됐어. A가 요까지 올라갔을 때, 즉 요까지가 어딘데? 4까지 올라갔을 때.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A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A가 최대 4까지 올라가고 아래는 어디까지 내려오는 거야? 아래로 쭉쭉 내려오다가 0까지 내려오는 순간 2개가 되는 거지. 0 바로 전까지가 4개인 거잖아. 그러니까 너는 0보다 크다면 근 몇 개? 3개. 근 2개는 언제겠지 그러면? 얘는 범위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값일 때겠죠? 맞습니까? 언제? 요때 2개, 여기서도 2개. 즉 A가 4에서도 2개, A가 0에서도 2개. 마지막 A가 0보다 작거나 A가 4보다 크다면 몇 개? 1개. 됐습니까? 결국은 우리는 그래프를 이용해서도 근을 판별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2가지 방법을 설명했어요. 자, 처음에는 뭐라고? 판별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판별식을 이용해서 설명했고요. 됐습니까? 판별식을 이용해서.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fx와 gx로 쪼개서 교점이 몇 개가 발생하는지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봤습니다. 되셨죠? 2가지 전략을 다 사용했습니다.